지트를 수행하는 데는 계속적인 개선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생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시스템 상태에서 구매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공급사슬 관점에서 본 구매입니다. 기업의 핵심 역량을 내부에 두고 나머지를 아웃소싱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공급사슬이라는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공급사슬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으로 채찍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상태라면 공급사슬의 참여자들은 실제로 주문받은 수량보다 조금 더 준비하게 되고 공급사슬의 업스트림 방향으로 갈수록 그 양은 조금씩 더 많아지면서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찍 효과에 대한 최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스탠포드 대학의 하울리 교수의 유튜브 공개 강의를 보면 실제로 채찍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또 재미있기도 합니다. 채찍 효과에 더해서 제약 이론에 대해서는 공급체인 전체 퍼포먼스를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공급체인의 퍼포먼스는 공급체인의 가장 약한 고리의 퍼포먼스가 결정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공급체인 전반을 관리하는 구매 공급자에게 공급체인 전체 퍼포먼스를 향상하는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어떤 부분부터 고려해서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기본적으로 구매 공급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급과 수요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자재 중단 없는 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제품의 특징에 따라 공급 사슬의 특징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공급 체인의 특성이 반응 중심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 효율성 중심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계절 상품의 경우 그 계절이 지나면 판매 기회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수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공급사슬 운영이 필요하고 꾸준하게 소비되는 제품의 공급 체인은 극단적인 효율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분해서 공급사슬 관점에서 구매의 역할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공급사슬 관점에서의 구매까지 살펴봤고 구매 공급 관리 비대면 라이브 강의 모듈 4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모듈 4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짧게 정리를 해보면 신제품 개발의 과정의 단계와 각 단계마다의 목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각 단계마다 공통된 구매의 역할과 흐름이 있다면 각 단계마다 구매의 다른 역할도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구매와 공급사의 조기 참여가 신제품 개발 과정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하고 빨라지는 제품 개발 기간을 대처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동시공학의 개념과 원가 절감의 기회의 시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구매와 공급사의 조기 참여가 만들어낼 기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의 과정에서 개발 부서와 구매 부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구매력을 키우기 위해서 표준화와 공용화 설계가 어떻게 구매력을 높이는지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품질에 대해서는 품질을 바라보는 제조자의 관점과 고객의 관점이 다르다는 점과 이렇게 다른 관점을 이어줄 수 있는 방법인 품질 기능 전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규격에 대한 내용으로 제조 규격과 성능 규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산자의 생산 품질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공정 능력 지수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형의 제품과 달리 무형의 서비스에서도 서비스 업무 기술서와 같은 서비스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서비스 수준 협약을 통해서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잉 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품질 향상을 위한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재고 비용을 구성하는 두 요소와 그 두 요소의 하위 요소가 어떤 것들인지 추가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안전재고와 적정재고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확률 분포를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낭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으로서 지트를 가능하게 만드는 지속적인 개선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공급 사슬 관점에서는 중요한 이론인 채찍 효과와 제약 이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공급 체인의 관리 목표가 반응 중심이 될 수 있고 때로 효율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구매 공급 관리 기본 비대면 라이브 강의 모듈 4 신제품 관리 그리고 협업과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듈 5 라이브 강의 신청에 대해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매 공급 관리 비대면 라이브 강의는 총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 모듈마다 강의 소개 영상을 유튜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매 모듈마다 강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의 신청을 하신 후에 강의 신청 비용을 입금하게 되는데 강의료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강의료를 입금하신 모든 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비용을 금액이 큰 순서부터 나열해서 상위 70%까지만 수강 대상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강의 신청 과정에서 저는 경매 방식이라고 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 대상이 되신 분들에게 강의 연결 주소를 개별로 발송해 드리면 그 주소로 접속하셔서 강의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강의 평가를 하시는 걸로 매 모듈마다 라이브 강의 수강 신청부터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 모듈 5 구매의 사회적 기여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